오모가 나야말로 할 얘기가 있었는데 진작 했어야 하는 얘긴데 왜 여태껏 못했나 몰라 미련하게 시리. 자, 수지가 자신이 오모기를 버린 친언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오모기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모기가 그 말을 막죠. 언니, 내가 먼저야. 오모기가 섬뜩하도록 강경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바싹 마른 팔로 허공을 휘저었다. 언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언니는 아마 모르고 있었을 거야. 고아원에서 처음 언니를 만났을 때부터 난 언니가 싫었어. 왜 그렇게 미웠는지. 아마 질투였나 봐. 언니, 제발 용서해줘. 인생에 누굴 그렇게 미워해보긴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자, 오목이는 고아원에서 수지를 보는데요. 그 행동이 가식적이라고 느껴서 쌀쌀맞게 대합니다. 수지는 고아원에서 어, 오목이를 보고 자신의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 여러 가지를 알아본 후에 자신의 동생이 맞을 거라는 확신을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들킬까 들통날까 두려워서 자신이 친언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정작 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목이가 수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하지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기적인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러한 오목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잘못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런 말 하는데요. 정말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온다고 하죠. 정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과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미움받아 싸단다. 난 널 용서해줄 자격도 없어. 내 죄를 내가 안다면. 자, 그 죄라는 것은 동생을 일부러 버리고 그리고 모른 척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그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목이가 먼저 용서를 구했으니 아마 수지는 그 죄책감의 강도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언니, 내 말 안 끝났어. 내 말 먼저 할 테야. 나에겐 시간이 없으니까. 언니, 내 미움은 참 이상해. 내가 남을 내 마음처럼 믿고 의지하기도 언니가 처음이었으니 언니를 다시 만나기 전에 난 이미 죽었어야 했어. 자, 내가 남을 내 마음처럼 믿고 의지하기도 자, 혈육의 정을 은연중에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막내 낳을 때 안 죽은 걸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때 난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어. 아이들을 어떡하고 죽냐 말이야. 언니도 알다시피 우린 두 내외가 다 고아하니요. 다 망가진 몸을 정신력 하나로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언니는 아마 모를 거야. 그때 언니를 다시 만난 거야. 언니를 만나고부터는 정신력으로 살아있는 그 지겹고 고된 일로부터 노연할 때가 됐다 싶은 생각이 왜 그렇게 분명히 떠올랐을까? 참 이상해. 아무튼 자기가 죽은 후 자기 어린 자식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누구를 믿는다는 건 동기간에도 여간 후에 있는 동기간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난 하필 죽도록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한 언니에게 그걸 느낀 거야. 언니에게 힘든 짐을 지워주려고 일부러 꾸민 얘기가 아니야. 꾸민 것처럼 이상한 얘기지만 말이야. 자기 자식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남을 믿는다는 건 너무도 큰 은총이야. 언니 정말 고마워. 언니에 대한 내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언니에게 이걸 주고 싶었어. 이건 내 전 재산이자 내 모든 거야. 내가 죽는 날까지 알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결국 못 알아내고만 나의 정체까지도 아마 이 속에 포함되어 있을 거야. 내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지녀온 유일한 물건이거든. 난 이걸로 내 정체를 어떻게든 건져 올려 보려고 무진 애썼지만 허사였어. 자, 그 물건. 자, 내 정체를 알려고 무진 애를 썼던 물건, 전 재산이자 모든 것,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 자, 뭘지 짐작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내 아이들, 오목이가 천근의 무게처럼 힘겹게 건네준 건 바로 은표주박이었다. 자, 은표주박은 오목이에게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전 재산, 모든 것, 그리고 죽는 날까지 알기 원했던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물건. 고아가 되기 전부터 지녀온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언니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은행할만 하고 청홍의 칠보무늬가 아직도 영롱한 은놀이개였다. 수지는 벼락 맞은 것처럼 공구해서 풀썩 바닥에 무릎을 꺾고 그것을 받았다. 자, 오목이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이죠. 자신이 오목이를 버릴 때 오목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썼던 물건을 지금 오목이는 자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자식들을 맡아줄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주고 있으니 수지는 얼마나 죄책감이 크겠어요. 자, 그래서 무릎을 풀썩 꺾게 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쩌면 수지가 지금 꺾은 것은 무릎이 아니라 이기로만 일관해온 그녀의 삶의 축이었다. 그쵸?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잘못을 밝히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이기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것을 겪으니 한없이 겸허하고 편안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슬픔이 밀려왔다. 오모가,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자신의 죄 그리고 진실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고 자신의 친동생임을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전쟁 중에 일부러 오목의 손을 놓았을 때도 버렸고, 그리고 오목이를 다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버렸던 그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맨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를 끝냈을 때 수인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의 죽은 얼굴엔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으므로. 자, 평화가 깃들어 있는 수인의 얼굴을 보면서 수지는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 수인이는 없지만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그 수인의 자식들을 맡게 되면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으로 작품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수인이는 같지만 따뜻한 겨울, 가족 공동체가 회복된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음표주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표주박은 수지가 오목이를 유인해서 버리기 위해서 가지고 그 손에 쥐어진 물건이죠. 자, 그래서 음표주박은 51년의 겨울을 수지에게 떠올리게 하는 그 죄책감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목이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물건이고, 그리고 내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자식들을 맡아주는 수지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는 그런 물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표주박을 가지게 된 수지는 그 음표주박을 보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다시 한번 깊게 마음에 새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음표주박이 주는 떠올리게 하는 오목이, 수인이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서 그 수인이의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물건으로서의 음표주박으로 음표주박은 굉장히 다양한 다층적인 의미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이 작품의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작품의 주제는 1951년 겨울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허기의 와중에서 가족을 7살 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동생을 일부러 버리게 되는 그런 전쟁의 비극이 표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오목이를 찾고 나서도 자신의 삶이 위협을 받을까봐, 자신의 잘못이 들통날까봐 오목이를 외면하는 그런 중산층의 허위의식, 자신의 물질적인 만족만, 속물적인 근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아주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중산층의 허위의식에 대한 비판은 작가가 그 창작 의도를 인터뷰한 그런 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작품은 이중적인 의미의 주제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작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학습 활동 같이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오목이에 대한 수지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 헤어질 때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네, 오목이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양보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오목이의 손을 놓았죠. 자, 고아원에서 만났을 때는 네, 자신이 일부러 오목이를 버렸다는 잘못이 들통날까 두려워서 오목이를 외면을 합니다. 자, 다시 만났을 때는 자신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결핵이라는 병까지 얻어서 있는 오목이를 보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자, 음표주박은 오목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목이가 가족과 헤어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그리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불행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목이가 고아가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지녀온 물건입니다. 따라서 오목이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목이가 죽기 전에 수지에게 건네는 물건이죠. 자, 그래서 수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2번. 자, 수지가 오목이를 계속해서 외면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수지가 지금 꺾은 것은 무릎이 아니라 이기로만 일관해온 그녀의 삶의 축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 오목이를 외면하게 된 것은 수지의 이기심 때문,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이기심,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말 부분에 나타난 수지의 태도에 유의하여 오목이의 죽음 이후 수지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예측해보자. 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 음표주박을 보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을 다시 책임감으로 바꾸어서 아마 오목이의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친자식처럼 뒷바라지하고 키우지 않을까, 수철이에게 맡기진 않을 것 같죠. 자,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족 공동체 구성원은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 2번까지 해결해 보았는데요. 3번 모둠 활동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토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